이세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선님, 김희주님, 와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시간으로는 제가 보는 시간보다 조금 한 30초 정도, 조금 늦게 나올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아마 정상적으로 방송이 된 것처럼 나올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아까 한 9시 58분부터 열었죠. 근데 지금 이제 10시 1분 30초 가리키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마 방송 보시기에는 30초 정도 딜레이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딜레이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유튜브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사전에 녹화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야간 수업 같은 경우, 음, 이건 제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점, 그렇게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님 반갑습니다. 오성숙님, 절대원칙님, 추태원님, 김진우님, 김수경님, 젠나드님, 희망한 대로님, 이숙정님, 박희남님, 산가연, 신가연님, 프린세스 베이커님, 나그네님, 김남기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D 초이님, 네, 반갑습니다. 앙드레 모다님, 네, 반갑습니다. 네. 행복 찾아서님, 백향나무님, 동구나무님, 진달래님, 김순옥님, 와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나드님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저 박한쌤이 2023년도에는 분골쇄신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2023년도에는 제가 제 거를 내려놓고 다른 분, 즉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는 주식을 하는 분들, 그리고 저의 가정에서는 제가 아닌 저의 가족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 제가 또 친구들을 만날 때는 네, 친구들을 위해서, 또 모임에서는 그 모임을 또 섬기는 그런 시간으로 2023년도에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 거를 좀 내려놓고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오늘 강의 주제를 언급드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선생 야간 수업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급등한 해외 증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리고 왜 제가 2023년도에 상고하저, 네, 상저하고는 상고하저죠. 네, 상고하저의 대장주, 왜 제가 2023년도에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자꾸 다 상저하고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 떨어지고 하반기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도 크리스마스 때부터 해서 주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상반기에는 상고, 그리고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다. 빠르면은 6월 달부터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늦으면 11월 달부터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하저가 이게 아주 볼만할 거다.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대폭락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왜 상고 하저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다행히 1월 달에 지금 상고 하저, 상반기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1월 달에 상고 하저에서 국내 증시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거래소 시장 내에서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종목인데 앞으로 어디까지 그 종목이 빠질지 솔직히 그런 종목이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주 중에서 단기 급반등이 1, 4분기 특히 예상되는 종목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하나는 현대건설. 왜 그렇게 보는지 하반기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하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저가 세계적인 대공황을 일으키는 하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9월에 나올지 11월에 나올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동결,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가 그렇게 한번 좀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2023년도 제가 왜 제 인생의 방향, 주식이라는 걸 하는 거에서 제 인생의 방향을 제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방향을 잡았는지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해 가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023년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금리를 이제 동결할 거라고 봤죠. 2023년도에 이게 FOMC 일정입니다만 2월 1일 날 0.25% 그리고 3월 달에도 0.25 그 다음에 5월 달에 0.5를 올릴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미국의 2023년도 정책 목표 금리가 5%대입니다. 그러면 2월에 올리고 3월에 올리면 벌써 5%예요. 미국의 정책 금리가. 그러면 5월 달이나 6월 달 중에 한 번은 금리를 동결해야 됩니다. 금리를 한 번 동결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은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미리 내다봐요.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해서. 자, 그랬을 때 주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야, 금리 동결한대. 그 다음에 내릴 수도 있대. 6월이나 7월에. 그 기대감에 주가는 급등 나오는 건데, 그래서 5월 5일 날이 사실은 피해 어린이날이 될 수도 있다. 왜 피해 어린이날이냐? 5월 4일 날 발표가 되는데,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혹은 내린 가능성이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 있던 상태에서 한 번 더 피크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손가락 빨고 있다가 왕창 달라붙습니다. 짧게는 줄지 몰라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언급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셔서 박한샘 야간 수업이라고 쳐보세요. 박한샘 야간 수업. 그러면 제가 2023년도에 저의 관점이 상고하저. 2023년도에 저의 관점이 12월 달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상반기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 5% 금리이기 때문에 이미 4.25인 미국 금리가
12월 달에 0.5를 올리면 3.75에서 4.25다. 그럼 어차피 1, 4분기, 2, 4분기에 5% 근처에 가 있는 거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동결하거나 인하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때 주식은 미리 움직인다. 그래서 강연회, 이번에 1월 14일 날 강연한 코엑스 강연회에서도 상고하죠. 그때 경주마를 했는데 경주마 할 때 다른 분들이 저한테 앵커분께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상고하느냐. 그래서 뭐 킹달러에 어쩌고저쩌고 얘기. 그래서 상고하저에 대해서 계속 여기 유튜브들을 보면 계속 제가 언급한 게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815 TV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815라든가 달란트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내용은 3개로 나와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이게 3번 출연한 게 아니라 제가 한 번 출연한 건데 이거를 3단계로 나눈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2021년, 2023년 주가가 대폭락하냐. 근데 왜 먼저 올라간다. 즉 상고 3월까지 굉장히 강한 반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게 한 달 전이지만 사실 6주 전입니다. 11월 15일인가 17일인가 12월 그때 출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대폭락장이 예상된다.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이 여기 제가 댓글에 보니까 무진장 욕을 써놨더라고요. 2023년도에 주가가 무슨 폭락이 오냐. 왜 폭락 온다고 하느냐. 상고는 보지도 않아. 먼저 올라간 다음에 내려간다. 이건 보지 않고 그냥 떨어진다고 하니까 자기 주식 물릴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이 3개가 사실 하나에 연결되는 거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린 거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올라갔다가 특히 1, 4분기 그리고 5월 달에 왜 위험한지 금리를 동결 혹은 금리 하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 주가가 단기 피크다. 그때 2750 정도까지도 일단 예상이 되는데 요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 급등이 나왔는지, 그리고 1월달 상고하저의 가능성에서 지금 보니까 반도체라든가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이런 게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이. 그래서 상고하저 속에서 우리는 왜 자동차 전장 부품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주목해서 보는지 삼성전기, LG전자, 자화전자, 삼화컨덴서 이런 류들 그리고 왜 그런 상고하저 현상이 나오고 미국장이 어제 왜 폭등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이해되셨 분들은 8877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데 제 사진이 필요 없죠. 굳이 뭐 제 사진에 얼굴이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얼굴은 제가 이제 뺄게요. 그림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림으로 봐가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잠깐 제 얼굴은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눈이 아파서 그래요. 이 얼굴이 나오려면 조명을 켜야 되는데 이 조명을 켜면 눈 피로감이 굉장합니다, 이게. 조명을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눈 아파. 아이고. 예. 조명 좀 끄고.
그러면 계속 천천히 진행할게요. 자, 오늘은 종목은 두 종목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는 종목을 몰라서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 그때 강연회 때 오셨던 분들한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죠. 이번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강연회 부산 강연회 있어요. 여기 이제 서울 강연회 때 이게 이제 서울 강연회 때 한 겁니다. 박한샘 강연회 이게 서울 강연회 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도 2022년도 이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 아니에요. 로봇, 폐 배터리 그리고 자율주행. 이게 이제 작년도 10월 15일인가 16일인가 서울에서 강연회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이번에 1월 14일 날 지지난주에서 토요일 날이죠. 서울에서 상고하저를 알면 돈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던 겁니다. 이거 참조하셔도 여기에 진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경제 우리 와우넷에서 같이 부산 강연회를 시작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8일 날 1월 28일 날 저는 2시 30분부터 강연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네요. 현장 접수 400명 마감이네요. 뭐 그때도 서울 강연회 때에서 그때는 서울 강연회 때는 제가 이제 굵직한 것만 이야기했고 강연회 끝나고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봤죠. 이번 부산 강연회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왜 1월에 주가가 올라오는지 1월에 그리고 왜 1, 4분기에 가장 강력한 상고하저 속에서 20%에서 30% 수익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장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대장주들, 그리고 왜 미국 증시가 어제 올라왔는지 상고하저의 맥락 속에서 사실 다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4.7%가 상승했습니다. 예. 2.6% 그리고 2.01% 정확하게 2.66% 올랐죠. 그리고 플러스 2% 그래서 2.7% 4.7%가 금요일장과 어제 월요일장 올랐어요. 왜 올랐느냐가 어떤 종목이 올랐느냐보다 저는 왜 올랐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는 연속성이 없는 것이 국내 증시의 특징이었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증시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종가죠. 폭락 나오기 전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V자형의 회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복을 나스닥
기준인데 그동안 여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던 부분을 오늘 밤과 이제 이번 주에 11,500포인트가 돌파 나오면 완벽히 회복되는 거죠. 미국도. 이제 다 눈치챈 겁니다. 이 V자형 회복이 뭐를 의미하느냐? 지수가 이 정도까지 미국 13,000포인트. 즉 연초 대비 하락폭 15,500포인트. 대한민국 증시로는 3,000포인트지만 가격 지표상으로는 거의 최고점이 이때 우리나라 3,000포인트예요. 여기가 3,300포인트짜리고. 미국은 이제 좀 더 올라갔죠. 한국은 떨어지는 과정에.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1차 하락, 가장 직고점 및 그 다음에 2차 직고점, 3차 직고점. 특히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 부분으로 봤을 때 13,000포인트인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저가 대비 30%는 회복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상고의 의미인데요. 상반기에. 어제 그럼 미국 증시가 왜 올랐느냐? 바로 금리 동결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선행 쪽으로 미리 지금 움직이는 거죠. 금리 동결 가능성. 어, 2월 1일 날 12월 달에 0.5% 금리를 올렸죠. 그 사이에 이제 CPI 지수도 계속 빠지고 제조업 지수인 PPI 지수도 빠지고 생산자 지수인 그리고 이제 2월 1일 날 미국이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거의 95% 이상입니다.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올랐고 3월 달에도 0.25.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이냐? 4.75가 돼요. 4.75에서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월달, 6월달에 금리를 올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동결시켜야 돼요. 둘 중에 한 번은. 왜? 2023년도에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 밴드가 많으면 5.5, 적으면 5, 평균 5.25입니다. 근데 이미 5%에 육박했기 때문에 0.25만 한 번만 올려주면 참 0.5만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이미 5.25에 도달돼요. 연말에까지 맞춰야 될 부분을 1월, 2월, 3월달, 5월달 FOMC 두 번 만에 다 거의 올려놨다. 나머지는 놀아야 되는 거죠. 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는 없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금리 인하지 그럽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사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 3월에 0.25 올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발표가. 혹은 5월 달에 동결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 CPI 지수나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노동지표는 실업률은 올라갈 겁니다. 미국 정부 FOMC가 이야기한 대로 실업률이 좀 올라주어야 물가 인상을 잡았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혔다라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고용지표가 워낙 좋잖아요. 실업률이 3.5밖에 안 되니까 이게 4%까지 끌어올린다고 올라와야 인플레이션 안정적으로 잡았다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생산, 수출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소비 중심의 나라니까 GDP 70%가 그래서 고용지표가 좀 줄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능성이 높죠. 이제 대규모로 감원하니까 아마존도 그렇고. 자, 그래서 5월 달에는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와가면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이제 6월 달에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나스닥 시장에는 어제 선반영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느냐?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어요. 그 투자 심리 회복된 것이 어느 종목들에서 급등으로 나왔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을 보니까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제조, 이게 이제 사실 전기차 급등이죠. 그리고 반도체 업종, 반도체 업종 이틀간 10% 급등했어요. 거의 5% 그리고 3% 합쳐서 8%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8.5%죠. 자, 오늘 밤에 1% 정도만 1.5만 오르면 10% 상승입니다. 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직고점 뚫었네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군다나 하나, 둘, 셋 저항이 있던 세 군데를 종가 기준으로 뚫고 직고점을 뚫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종목으로 따진다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9% 폭등, 마블 테크놀로지 이제 반도체 칩 설계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온칩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설계하는 회사죠. 마블 테크놀로지 8% 폭등, 엔비디아 어제 7.5%, 그 전날 6.4%, 그래서 14% 폭등했습니다. 이틀간. 직고 좀 자연스럽게 넘어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3일간 10%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라든가 반도체 웬만한 종목이 이틀간 10% 올랐죠. 나스닥 100 종목 내에서 많이 오른 종목 순으로 봤을 때 어제, 그 다음에 루시드 모터스 13% 가까이 폭등, 그리고 리비안 오토모티브 전기자동차,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0% 폭등했습니다. 102달러에서 1월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1월 달에 40% 폭등했다고요. 102달러에서 143달러. 낙폭도 컸지만 마치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작년에 10월달 이후 90%, 40%씩 폭등한 것처럼 전기자동차도 이미 하락한 가운데 최악의 발표가 나왔죠. 중국발 어쩌고 뭐 생산 감소 뭐 할 때가 바닥이다. 40% 올라왔네. 자,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하고 강연회에서 이미 다 언급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강연회, 서울 강연회에서 테슬라 바닥론, 그 다음에 상고하저. 이 상고하저가 진정한 상승에 올라가는 상고냐 아니라고 그랬죠. 가짜 상승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벌어놓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놔야 된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수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세게 추세 상승이 연속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올라간 거나 이런 걸 계산하면 한국도 월요일 날 2450을 단숨에 뚫어야 돼요. 그래 봐야 2% 상승한 겁니다. 그래 봐야 2% 조금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반도체나 전기자동차나 전자상거래 올라간 거에 보면 미국장
그럼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가 10%씩 올라가고 전자상거래 계산해 보면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그런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와주는 것이 정상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요일 날 내일이죠. 국내 증시가 미국장의 상승을 그대로 아무리 반도체가 좋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 봐야 4%?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100% 풀로 계속 베팅해서 갖고 온다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명절 전에 살짝 빠졌을 때 뭐 주가 밀렸지만 나는 지금 계속 100%다. 이때부터 100%를 채워서 계속 갖고 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미국장 반도체가 반등 나와서 우리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았어야 그대로 회복하면 좋겠죠. 2450을. 자, 근데 조금 내일은 2430에서 40%, 40 정도? 2430에서 2440? 이 정도가 약간 시가전으로는 한계지 않겠나. 2%도 못 올라가고 한 1.5%?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 4%씩 올라가서 시가전으로 떠서 출발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어제 미국장 올라간 거를 자, 왜 그런지 이게 중요한데요. 나는 잘 듣고 있다. 3, 3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미국장 올라가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 선물, 미국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5죠. 문제는 뭐냐면 미국장은 모른다 하더라도 미국이 2%씩 급등 나왔는데 유럽이 반응을 안 해줬어요. 미국이 2%씩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6%, 어제 또 2% 했는데 유럽은 1% 상승, 그리고 0.5% 상승. 근데 지금 시간에 거래서 오늘은 또 0.5가 빠져. 미국 급등 나온 시간에 오히려 유럽은 여기에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미국이 빠질 때 다 올려놨다가 미국이 빠질 때 이렇게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추가로 빠질 때는 올려놨다가 그렇죠? 미국이 빠질 때 이미 올려놨다가 40%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2800포인트짜리 있습니다. 독일이든 프랑스든 프랑스는 좀 더 높은 곳에 있고요. 덴마크는 신고점 돌파 나왔고. 자, 프랑스 한번 잠깐 볼까요? 독일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죠. 여기가 신고점이에요. 프랑스에. 좀 높은 위치에 있죠. 다른 나라,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는 거의 신고점에 있죠. 여기가 신고점인데 자, 중요한 거는 지난 2일간, 3일간 미국 증시가 그렇게 급등 나오고 가장 공격적인 전기차, 반도체, 전자상거래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10%씩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이 반응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는 일종의 약간의 시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소 게임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는데 이 중간에 이걸 매개체 역할,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 환율이에요. 특히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그동안 빠졌죠. 빠져가면서 미국 증시도 잠깐 올라갔다 약세 흐름을 나오고 유럽 증시는
거꾸로 잠깐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왔고. 근데 어제 미국은 급등 나왔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좀 잠잠했어요. 국제 유가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유럽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달러 인덱스 하락세가 잠깐 멈췄습니다. 양봉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프랑스라든가 독일, 지금 오늘은 마이너스 0.3%, 0.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지금 이 자리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봤을 때는 미국도 아니고 급등 나온 미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럽도 아니고 지금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해요. 진짜 유럽을 따라서 앞에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빠질 때는 미국 따라서 같이 빠지다가 이렇게 유럽은 반등 나오는데 달러 인덱스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는 2200만 깨졌다가 지금 약간 반등 수준이죠. 직고점은 아직 못 들고 상당히 한국이 그래서 여기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장세예요. 내일장에 도달이 되면 이제 여기에 도달이 될 겁니다. 시가부터는 삼성전자 미국의 반도체 상승 폭이라든가 전기자동차의 상승폭, 전기자동차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오를 거다. 아닙니다. 미국의 전기차는 말 그대로 낙폭과대주가 오른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낙폭과대는 게임주라든가 전자상거래라든가 바이오주라든가 업황은 다르지만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전기자동차가 폭락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테슬라 같은 회사가 없죠. 현대차가 테슬라예요? 그러면 미국은 GM과 포드가 테슬라게 순수 전기차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엔비디아 시스템 반도체는 없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있고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로 없죠. 메타 플랫폼 같은 회사가 없고 혹은 이렇게 플랫폼 없고 대신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약간 좀 차이점이에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 미국은 음식료 업종과 같이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활 필수품이라는 거죠. 통신이나 바이오나 시장이 안 좋으면 올라가고 신고점 종합이 이제 살아나니까 잠깐 또 빠져주고 통신업종하고 똑같죠. 미국 지수 빠지는데 혼자 신고점 나오잖아요. 암젠 같은 게. 여기서 한국으로 따지면 농심, 새우깡, 신라면 그런 거와 비슷하죠. 음식료 업종, 원자재 비슷하죠. 생활 통신 업종, 생활 필수품 업종. 자, 그래서 이제 미국장을 보면 재미난 현상이 가장 공격적인 성향의 종목들인 전기자동차,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반도체. 요 종목분들 중심으로 올랐어요. 따라서 월요일날 국내 증시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날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한국 증시도 공격적인 성향으로 봤을 땐 꽤 괜찮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단순히 미국 지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은 이 달러 가치, 환율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 그래서 미국처럼 어떤 지난 이틀간의 상승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흐름이 아니라 유럽과 같이 미국과 유럽의 경계선상인 요 정도 선상에서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시초가의 급등 나오면 잠깐이지만 쉬어갈 수도 있는 음봉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한국 증시다. 큰 틀은 미국을 따라서 국내도 상고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상고로. 그래서 역배열되어 있던 것이 이제 정배열 구간으로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죠. 3,000포인트까지 갈지 아니면 2,750
2800까지 갈지.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2650포인트까지는 계속 보이긴 하는데요. 이 정도. 여기 폭락 나왔던 상단 밴드죠. 2200포인트 기준으로부터 따진다면 20% 종합. 종목은 30% 수익률이 되겠죠. 계좌 수익률은 그러면. 자, 그래서 상고의 흐름을 갖고 계속 흘러간다. 일단은 월요일장은 내일 수요일장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저희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유력한 파트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카카오페이라든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물려있는 것이 디지털 관련주, 카카오나 네이버, 카카오페이, 뭐 위메이드, 컴투스 이런 게임주들한테 왕창 물려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종목에 왕창 물려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왕창 반도체도 많이 물려 있으시겠지만 반도체에서는 뭐 워낙 대형 종목이니까 그건 뭐 각자 영역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월요일 이때는 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네이버 수요일 날에 국내에서는 어제 미국장 보면 전기차 올라왔지만 오히려 한국은 저런 유들도 괜찮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내에서 지금 가장 리스크가 높은 종목이 어떤 거냐면 이런 GS건설이나 혹은 현대건설 이런 건설주들입니다. 건설주들이 지금 부도 가능성, 업황 전체가 가장 안 좋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적자뿐만 아니라 건설주들도 이제 앞으로 부동산 쪽, 주택 부동산 쪽이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차트는 사방에서 둘러오는 뉴스는 악재인데 상반기 지금 1, 4분기 특히 주가 흐름은 꽤 좋아요. 건설주들. 그래서 저도 종목을 쭉 다 돌려보면 검색기에다 놓고 한번 저 돌려봐요. 그리고 요거 참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이거 초대장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수락을 누르잖아요. 수락을 누르면 이게 이제 수락이 되는데 이 수락 누르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박한샘 세력주 추정 매매 2강-5 그룹에 가입 수락하시겠습니까? 이 검색기 제가 무료로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잖아요. 확인 누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룹 멤버 수가 뭐가 어떻게 됐어요? 초과되어서 가입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그룹 관리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검색을 눌러보세요. 여기 이렇게 박한샘 쳐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박한샘 세력주 추정 매매 2강-4, 2강-6, 2강-7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면 멤버 신청에서 제가 멤버를 신청한 수가 아니라 제가 수락을 해서 가입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0명이에요. 13명이고 6명이고 1명입니다. 이 사람은 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빨강조아는 제가 아니에요. 빨강조아님이 저한테 이거 신청한 건데 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2강이 있고요. 2강-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쫙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보이게 한 것은 4, 6, 7만 보이게 했어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2강이라는 것이 들어간, 2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신청해 주세요. 2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하나만 신청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2개 신청하잖아요. 눌렀는데 2개 이상 신청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똑같은 분이 두 개씩 누르면 일단은 제가 거절을 누릅니다. 왜? 가입 한도가 100명밖에 안 돼. 지금 2강-5에 지금 추가 신청하신 분이 50명이나 넘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신청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거절을 해야 돼. 그러면 1강부터 9강까지 다 열어놓지. 다 열어놓으면 1강부터 다 신청하세요. 한 사람이 10개씩, 5개씩. 안 돼요. 하나만,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100명이 찼잖아요. 이거 취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강-6, 2강-7로 다시 한번 재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신청 되지도 않아요. 이거 100명이 찼기 때문에 이거 500명까지 대신해서 열어준다고 그랬는데 한 그룹당 100명까지밖에 안 열어줘요. 보니까 아직까지도 신청한 지 11월 달부터 요청해가지고 11월, 12월, 1월 두 달이 세 달이 다 나가는. 지금 오죽하면 제가 이거를 이런 똑같은 그룹을 15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100명이 다 찬 거는 공개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공개되면은 폐쇄형으로 만들었다는 100명이 다 찬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쭉 있죠. 방이 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거의 20개 가까이 있는데 이미 다 찼어요. 제가 부탁인데 1강, 2강이 들어간 단어 하나만 아무거나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거절해야, 제가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돼. 한 사람이 2개 이상 하면 이렇게 거절해야 돼. 이렇게. 그러다 보면 하나만 거절하면 되는데 다 거절 누르다 보면 그 사람 하나도 5개 중에 하나도 신청 안 되고 다 거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좀 그래 여러분들이 좀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수락 2강-7 수락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수락을 눌러야 검색기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동이 돼요. 2강-6이든 2강-7이든 아무거나 하나만. 100명이 차면 또 이것도 이제 안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2강-5는 다 찼어요 이미. 2강-5 신청하신 분들은 2강-5 취소해 주세요. 아셨죠? 2강-5를 신청하신 분들은 2강-5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이거 취소 신청해 주세요. 왜냐, 그러니까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부터 오늘 아침, 오늘 오후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좀 취소해 주세요. 왜냐, 2강-5가 100명이 넘어섰는데 제가 다 열어놓고 주말에 갔는데도 벌써 200명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그것만.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종목을 검색합니다. 2강을 누르고 검색기를 쭉 돌려보니까 재미난 종목이 몇 개 나왔어요. GS건설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악재인데 주가는 단기 급상승, 상반기에 1, 4분기에 가장 강력한 상승. 그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아니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도 우상향의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건설 마찬가지고, 중소형 건설 중에서는 KCC건설 차트 모양이 아주 좋아요.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보면 세력들이 아주 지금 매집한 흔적들이 역력하게 나옵니다. 주가가 계속 폭락 나왔죠. 12,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계속 역배열만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이런 데서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다가 올라갈 때도 없다가 최근에 가장 강력한 거래량입니다. 전무후무한 거래량이죠. 거래량 보세요. 이거 하루가 형성된 게 아니라 밀집 대응이잖아. 정별로 전환되고. 예.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요런 종목군들이 지금 상반기에 오죽하면 건설, 최악의 상태, 최악의 업종인 건설사들도 마치 한국형 테슬라죠. 주가 낙폭으로 보면 테슬라 같아요. 저런 것들도 올라와요. 검색기로 돌려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12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애들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난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 검색기로 돌려봤을 때 재미난 종목이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는 이제 10월 달에는 저희가 검색기로 돌려봐갖고 찾아낸 종목이 카카오, 작년도. 예. 그래서 카카오 불나기 전에 여기서 바닥 찍었을 때 11월, 여기 10월 달에 여기서 찾았잖아요. 저희들도 검색기 저거 보고 5% 샀다가 불나가지고 다음날 하한가 나오네 뭐 했는데 보니까 거꾸로 올라왔죠. 자,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아모레지. 최근에 화장품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과매도 영역에서 골든크로스 나왔잖아요.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주가 대폭락? 사상 최악의 뉴스인데 그래서 골든크로스 나왔었잖아요. 그때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그쵸? 자, 근데 최근에 들어서 골든크로스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주들도 바닥권에서 마찬가지인데 저 종목군들을 저는 2023년도에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건설주를. 절대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대신에 1월 달 상고하죠. 1, 4분기.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검색기에 나타난 몇몇 종목이 있는데 보니까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대량 터졌어요. 12월에. 근데 앞에서 과매도 영역에서 골든크로스가 RSI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서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서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뒤에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봤더니 골든크로스가 났어. 그것도 과매도 영역에서 주가 폭락, 그 다음에 바닥 따지기, RSI 골든크로스. 이때 당시가 보니까 27,000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어때요? 5만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쫙 두 달간 눌러줬죠. RSI 지수가 다시 살짝 고개를 우상향을 나타내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게 8만원에서 9만원 근처에서부터 지금 떨어진 겁니다. 88,000원에서부터. 이 거래량 봐요, 근데. 엄청난 거래량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거래량은 계속 역배열된 이후에 처음 터진 거래량입니다. 역배열됐다가 2년 만에 지금 정배열로 돌리고 있잖아요. 이동평균선 수렴, 확산, 다시 눌림목.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 그리고 삼성전자, 카카오 게임즈, 삼성전기, 이런 몇몇, 그리고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종목군들, 위에 거는 정상적인 종목이고, 제가 봤을 때 GS건설, 현대건설, 특히 GS건설 건설주들, 신세계건설, KCC건설, 중소형 건설주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가 대폭락이 나왔던 종목들 지난 1년간, 2년간 완전히 마이너스 60%, 70%. 우리나라로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62,000원에서부터 지금 17,000원이니까 마이너스 70% 넘게 빠졌죠. 테슬라나 리비안이나 아니 이런 단계에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이 거래량 보세요. 이거
이런 거래량들. 신세계건설도 마찬가지지만 KCC건설도 그래요.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역별돼 있다 정별 나오는 케이스들을 하면 주가 계속 폭락이죠. 2년간 13,000원에서 5,200원 마이너스 60%. 거래량 대량 터지고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눌림목. 의외로 이런 매집 흔적들 주가 땅바닥에서 나온 10월 달에는 화장품주나 리오프닝주였다면 지금 12월 연초에는 지금 건설주들에서 나와요. 악재인데. 근데 그런 주식들 오른 게 아니라 이런 형태들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놓쳤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건설주들이 단기 매매 1, 4분기 예,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판단됩니다. 뭐 너무 불안하다. 후발주자니까 그럼 다시 삼성전자 사야지 뭐. 삼성전기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삼성전기, 자화전자. 자신 없으면 삼성전자, 자화전기. 삼성전기, 삼성전기 이런 이 전장부품죠. 아직 지난주에 올라갔군요. 이제 드디어 자화전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지난 그 주가 폭락 나왔을 때 연말 연초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다들 레벨업 됐네요. 꽤 상고하저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특히 상반기 상고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계속 베팅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1, 4분기 그런 흐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번 주에 종합주가 지수가 타이밍 빼앗기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즉 월요일날 올렸다가 수요일날 내일이죠. 시가에 2400을 바로 돌파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이고 돌파 나오면 음봉이 좀 세게 나온다고 보고 음봉 형태가 돌파가 바로 나오면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버벅거리다가 오후장에 말면 다음 주까지 2500도 회복 탈환이 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2월 1일 날 금리 동결 0.25 2월 2일 날 한국 시간은 2월 2일이죠. 미국은 2월 1일 발표하고 결국 2500포인트 돌파가 나오는 그래서 주식을 특정 종목에 몰빵 찍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식을 100% 그냥 깔고 가가면서 그런 종목들이 즉 특정 종목에 3천만 원 사가지고 30% 먹어봐야 1,000만 원입니다. 1억 원어치 풀베팅 해갖고 15 그거의 절반 15%만 먹어도 1,500만 원이에요. 제 얘기는 그게 낫다는 얘기죠. 시장을 투자해서 먹을 생각을 해야지. 지수가 중장기적으로 턴했다고 중장기가 아니라 상반기 상고하저의 방향성 속에서 그동안 계속 추락하던 역별됐던 한국 증시가 정별로 전환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유럽은 이미 여기 와 있다. 그렇죠? 연초 근처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 여기, 프랑스 여기, 덴마크, 스페인 같은 나라도 여기 와 있으니까 이탈리아, 나스닥하고 한국만 지금 여기 있죠. 우리나라도 일단 여기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달러 인덱스가 현재 상태에서 100 전후에 좀 머무른다고 보았을 때 일단 저희는 2650포인트까지 1, 4분기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수익률 확장 국면으로 계속 좀 끌고 가는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있네요. 다음 주 수요일 많은 분들이 저걸 해주셨어요. 검색기 작성법 및 집중 강의 인텐시브 코스를 한번 좀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무료로
무료로 검색 기능 지금 다 오픈했죠. 만드는 것까지 오픈소스까지 다 무료로 공개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이제 2월 1일인데 무료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배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료로 했을 때 약간 저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최소한의 어떤 비용만 받고 작성 핵심 소스 및 여기에서 그 만드는 그 떨어지는 쪽까지 베팅하는 상품이 있어요. 주식 선물까지. 단기 매매 박스권장에서 하는 거하고 그거까지 해서 그냥 공개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액을 지금으로서는 얼마를 해야 될지 그렇지만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배포다시피 할게요. 무료로 배포하면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소 가격으로 대신 이제 극히 제한된 인원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는데 그렇게 무료로 생각했지만 무료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하고 합의를 해서 가장 저렴한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최저 가격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해 주신 분들 그 소스하고 그리고 검색기 완성판 그렇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니까 다음 주 한 월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정도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만 공개하는 거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저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장중 리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로만 제공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단기 매매 내일도 상방인가요? 오늘 장 보면 미국 장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요? 내일 장은 당연히 상방인데 미국 1%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5% 나스닥 선물 0.71% 빠졌네요. 그렇죠? 4.7% 올려놓고 0.71 오늘 1% 이상만 빠지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나 이거의 큰 방향 즉 2430이라는 방향성에 큰 해가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물론 이제 한 1.5 이상 빠졌는데 종가 저가다 그럼 상승이 제한되겠지. 근데 지금 철저하게 지금 그런 걸 최대한 아시아의 명절이라는 걸 잘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자 오늘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은 좀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지금 보니까 유럽 증시는 예상했던 대로 달러 인덱스의 흐름 속에서 미국이 강세면 오히려 더 좀 약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편히 보내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그럼 8877을 눌러가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게 잠깐만요. 이게 방송 지금 잘 나오죠? 유튜브가 잠시만요. 리모컨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기기민 와이프. 잠깐만요. 이게 주세요. 방송 지금 잘 나오죠? 예, 잘 나오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요거 약간 이상한 메시지가 떠서 그래요. 유튜브 프리즘 스튜디오가 끊겼다는 메시지가 떠서.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8877 눌러놓은 거 보니까 네, 잘 나오네요. 저도 리모트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1사분기의 시장 흐름 상고화제의 방향성의 본질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네, 미국의 킹 달러가 마감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동결 가능성, 인플레이션 어느 잡혀갔다. 그래서 5월 5일 정도에서 3월 달 요 선상에서 주가 피크 올라가기 아주 좋은 환경이다. 하반기에 금리 동결 이야기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단 금리가 그럼 금리 인하가 좋은 거냐? 절대 아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 내리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 금리가 실제 인하되면 좋은 거냐? 엄발에 오줌 넣기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발에다가 자기 오줌을 넣어서 발을 녹이겠어요. 금리 인하가 좋은 거냐? 경기가 다시 더 침체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건강하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그나마 항생제도 투여하고 항암제도 투여하고 체력이 받쳐주니까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게 받쳐주니까. 나중에 금리를 내린다는 건 실업률도 치솟고 경기는 일어나지 못하니까 다시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금리를 동결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릴 수 있다. 요때 상태가 최고 좋은 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가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살고 3개월 살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3일을 행복하고 싶으냐? 머리를 깎아라. 3개월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결혼을 해라. 딱 그때까지가 딱 최고 좋은 거지. 막상 금리가 내린다? 재앙입니다. 잠깐 내렸을 때 잠깐 좋을 줄 몰라도. 그래서 금리를 동결을 어디까지 질질 끌고 갈 거냐. 7월까지냐 9월까지냐에 따라 대폭락에 대한 부분을 질질 끌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상반기에 그래서 벌어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자꾸 단기 뭐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는데요. 명절 전에도 그 얘기 들었어. 지수가 2200 깨졌는데요. 아직도 상자하고냐고. 상고 참 하자냐고. 대표님은 뉴스도 안 보냐고. 하이닉스 공개 방송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거칠게 아주 했죠. 왜? 주가 폭락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2000 깨진다, 1800 깨진다는데 여기서 주식 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내가 여기서 사라고 시켰냐고. 여기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시켰어요? 2200 깨졌을 때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2300인데 팔면 뭘 팔아 붙잡고 있으라고 한 거고. 자 그런데 2200 깨졌을 때 여기서 무슨 팔아 주식을 팔 게 어딨어. 2000이 가더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10%인데 털렸다가 급반등 나오면 어떡해. 멘탈 맛 가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이닉스 적자인데 뭐 하는데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 팔고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상저라고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인데 왜 혼자 상고를 외치냐. 킹 달러가 끝냈댔잖아. 달러 인덱스가 망가지잖아요. 유럽 올라오고 하는데 뭐가 무서워. 진짜 무서운 건 언제냐. 금리 동결할 때. 그리고 금리 하락하는데 하락할 수 있다는 속에서 주가 급등 나올 때. 이때가 무서운 거예요. 5월달 정도까지는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1, 4분기에는 일단 가장 좋은 환경이다. 지금도 나스닥 선물 빠지니까 뭐 주식 다시 또 미국 장부하려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1% 이상 빠지지 않으면 괜찮다. 2% 올라갈 거 1.1% 올라가는 거 우리나라 내일 아침에 미국 0.5 정도 하락하면 2% 올라갈 거 한 1.5 올라가고 1% 올라가면 2% 올라가는구나. 2450 돌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달러 인덱스가 일단 망가졌다가 잠깐 멈췄는데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100은 깨질 것 같습니다. 킹 달러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럽 증시와 아시아 증시의 반등 구간이 1, 4분기예요. 우리도 잠깐 그걸 즐겨야죠. 명절 전에 또 주식 정리한 분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내일 아침에 또 그분들 잡으면 상투입니다. 아침에 급등 나올 때 잡아서 또 털리고 또 그럼 장 또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주식 갖고 있는 분들.
기회가 와요. 일단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왜 상고하전제 다 알고 계신 얘기죠. 그리고 미국장이 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데 우량한 종목이 아닌 테슬라나 반도체나 실적 다 까진 엔비디아나, 그럼 우리나라 적자 기업은 삼성 하이닉스 적자 예상되는데 올라올 수 있는 건지, 바이오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또 더 상승 레벨이 확장될 수 있는 건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 피크는 언제 예상하고 있는지, 3월에서 4, 5월 초 정도까지, 5월 초도 아닙니다. 일단 그 안에 저희들은 지수가 가장 먹을 만한 걸 많이 줄 거라고 보여져요. 주가는 2700, 800 갈 수 있어도 2650에 들어오면 먹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2200에서 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2600이든 700이든 먹을 게 있는 거지. 20% 올라왔을 때 지수가. 2650에서 사갖고 2750, 5% 올라갔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은 버티셔야 돼요. 버틴 사람이 먹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2023년도에. 우왕좌왕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일도 비슷한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거 전송이 잘 되고 있나? 방송 잘 나가고 있고, 채팅창 한번 확인해 볼까? 예. 지난주에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채팅창이 여긴가? 예. 잘 되고 있네요. 네. 예. 예. 오늘은 이렇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스. 삼성전기 잘 되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세요. 네.